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렸다. 137명 당한 분양형 호텔 먹일래. 중앙일보 12월 13일자 기사인데요. 탐사 보도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사건 추적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수 해안가에 있는 객실 210개짜리 호텔이 2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이게 분양형 호텔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호텔 객실을 분양을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운영업체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준다, 뭐 이런 형식인데, 투자자가 13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뭐 이제 여러 개, 두 개, 세 개 분양 받으신 분도 있고 하나 분양 받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몇 호실을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는 137명인데, 이분들이 2018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5년간 객실 분양가의 7%를 확정 수익으로 받기로 했었는데, 이 객실당 2억 2,500만 원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137명이 148개의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이게 5개월치만 임대료만 받고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을. 그래서 이거 왜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난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투자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출받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퇴직금이나 기타 비용을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임대료를 안 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뭐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해서 인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호텔 측에다가 내가 돈 다 냈고 등기까지 받았는데 이제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수익도 안 주고 있으니까 그 객실을 나한테 인도해 다오라고 이제 명도 청구 소송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를 못 받고 있다고 하고, 뭐 기타 이제 호텔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객실 한 60개 정도는 이제 신탁을 해가지고 대한토지신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 호텔 측이 이제 운영회사, 그러니까 이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를 또 바꿨다고 합니다. 회사를 바꾸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인도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의 이면에 있는 걸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소액 투자자들이 처음에 애초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텔을 분양받고 돈 다 냈으면 등기까지 받거든요. 그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위탁 운영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러 맡겼더니 이제 수익도 이제 분양가의 7% 받기로 돼 있었는데 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살겠다, 아니면 내가 운영하겠다고 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인도 청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A라는 뭐 위탁 운영회사 소송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A 위탁 운영회사가 B한테 이 운영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그 점유하고 있는 이제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도 청구의 대상이. 그럼 A한테 소송해봤자 넘어간 B 회사에는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또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서 A가 B한테 넘기든 뭐 C한테 넘기든 그 넘기는 건 무효고, 이제 이 원고한테는 무조건 A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인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도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인도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호텔이라는 게 일반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용 숙박시설처럼 한 호실이 다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받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호텔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호텔방 하나에 뭐 내가 임차인 드린다고 해가지고 호텔에 누가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뭐 가져오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혼자 뭐 몇십 개 같이 모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받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호텔 분양받은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돈 다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저희 의뢰인들은 이제 요즘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이제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5년 동안 7%를 약속했다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양 자체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양 자체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거 주장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우리가 2억 2,500만 원 다 받아가지고 대출 받을 거 이제 갚을 것 같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약속된 수익을 못 받았으니까 수익이라도 달라, 이렇게 소송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저희 안타까운 게 이제 수익형 호텔, 뭐 분양형 호텔을 소송을 진행할 때, 뭐 저도 변호사지만 이제 잘 경험이 없는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음부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것처럼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아예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빼먹는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접근할 때 우리가 아예 계약을 해제해 버릴지, 아니면 인도를 받을지, 아니면 수익을 뭐 못 받은 수익을 받을지 전략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명확히 하지 않고 가서 패소가 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형 분양형 호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수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예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그 분양 대금 돌려받는 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고,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인도를 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수익을 청구하는 이렇게 방향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저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또 많이 이제 또 그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안내를 받는 게 아주 문의를 받는 게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모여 있다 보면 그 중에 꼭 자기가 변호사거나 아니면 뭐 건너서 한두 명 건너서 다 변호사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심지어는 브로커들이 껴 있어가지고 끌고 와라 내가 저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해가지고 1심 패소하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2심 뒤집어주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꼭 처음에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게 더 맞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